다음은 교육 성적표에 관한 것을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 평균을 구할 건데, 평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반올림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정수 부분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J3을 클릭하시고 는을 하시고 average AV만 누르면 되죠. 두 번째 거죠.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평균이 나왔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는 뒤에를 클릭하시고 R5만 클릭하면 라운드 함수가 뒤에 두 번째 떨어집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맨 뒤에 클릭하셔서 여기에 0을 입력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0의 자리, 그죠? 1의 자리, 1의 자리를 반올림한다는 뜻입니다. 엔터, 엔터 됐죠? 그 다음에 놓으시고 여기 오른쪽 아래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값이 채워집니다. 다음에 평가를 구할 건데, 평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첫 번째 평균이, 이 평균이 80 이상인 조건 하나와 조건인 하나 이거나 이렇게 하고, 모든 각각의 점수가 얼마? 60 이상일 때는 공백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재교육을 하겠습니다. 여기 평가를 클릭하시고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none 하시고 if i만 클릭하면 나오죠. 평균이 얼마? 80점 이상 이거나 하니까 OR이 들어가죠. 요거 들어가죠. 이거나 하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평균을 클릭하셔서 그것이 얼마? 80점 이상이라는 조건 이거와 나머지는 각각의 점수가 60점 이상이니까 각각의 점수는 AND로 들어가야죠. AND A만 누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점수를 클릭하셔서 얼마? 60 이상인 조건 하나 콤마 계속하면 됩니다. 워드 클릭하셔서 F3 클릭하셔서 60점 이상인 조건 하나, 엑셀 클릭하셔서 똑같이 60점 조건 하나, DB 클릭하셔서 똑같이 60점 이상인 조건 하나, 그 다음에 PD 클릭하시고 이상 표시하시고 60점 조건이 하나, 그 다음에 AND의 가로를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로를 닫아야지 OR의 가로가 닫히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하면 콤마 하시고, 만족하면 뭘까요? 공백을 쓸 것이고, 아닐 경우는 재교육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 엔터 됐죠? 똑같이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아래 자동 채우기 핸들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재교육을 받은 사람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 조건이 OR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AND라는 조건의 범위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하는 하나의 조건 이거나, 그죠? OR니까 이거나, 그 다음에 AND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나 또는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나, 그죠?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OR이죠, 그죠? 하나만 만족하면 공백, 아니면 재교육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OR이라는 AND라는 함수는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고, OR이라는 것은 이것이나 이거나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두 개 다 만족해도 되지만은 둘 다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교육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재교육이 뜬 이유는 바로 여기 보시면 요게 80점 이상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요거네, 그죠? 58점은 60점 이하니까 요거 때문에 재교육이 뜬 것입니다. 이것은 AND 조건이죠.
이렇게 and,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or 조건이죠.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 때문에, 그죠? 요놈 때문에, 그리고 또 요놈 때문에 둘 다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재교육이 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or 조건과 and 조건을 혼합해서 if라는 조건절에 넣어놓고 계산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석차를 구해볼 것인데, 여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 클릭해 주시고, 는 하시고 R 누르시면 rank RANK가 뜨죠. 더블 클릭하시고 평균을 선택하셔서 콤마 주시고 범위를 선택해 주시죠. 이 범위도 빠르게 갔습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시고 아랫방향키를 누르면 마우스를 끌 필요 없이 바로 영역이 지정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보드의 아랫방향키 F4번 누르시고 가로 닫고 엔터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됐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평균이 같을 경우, 이와같이 평균이 같을 경우는 똑같네요. 그죠? 평균이 같을 경우, 이럴 경우가 문제가 생기니까, 즉 1등도 똑같네요. 1등이 2명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조건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같을 경우, 그래서 인터넷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석차를 더 빠르게 해줄 필요가 있죠.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L3 셀을 클릭하시고, 지금 순위를 구했죠. 그죠? 순위를 구한 다음에 이 뒤에다 이렇게 추가해 놨습니다. 더하기 sum 함수를 들어갑니다. SUM 더블 클릭하시고, 배열 함수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줘야 돼요. 그죠? 요 안에 넣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요 평균이 같은 경우 J3과 그 범위, 또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아랫방향 키 누르시면 되죠. 절대값 주의하죠. 그 범위 중에 J3을 비교해서 같은 값이면, 같으면 참이죠. 1이 된다는 뜻이죠. 참일 경우와 또 하나의 조건을 여기 인터넷 점수를 클릭하셔서 그 점수가 또 여기 범위 클릭하셔서 컨트롤 쉬프트 아랫방향 키 절대값 주셔서 두 범위를 비교해 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뭘까요? 각 인터넷 점수가 전체 범위보다 이것이 낮은 값, 그죠? 낮은 값은 1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요거 1 조건이 맞으면.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평균이 또 같은 경우를 이렇게 됩니다.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참과 참이니까 요 조건이 참이고 1이고 참이니까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이 하나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증가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로 끝에다 가로를 닫아 주셔야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더블 클릭하시면 이같이 올바르게 구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것을 과연 기획실, 전산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 부서를 클릭해 주세요. 부서 기획실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홈 탭에 이쪽에 정렬이 있어요. 그죠?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해 놓습니다.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인터넷을 클릭하시고 정렬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요거는 1등을 보게 되면 인터넷이 96점이고 2등을 볼까요? 인터넷이 84점이에요. 그죠? 아까는 1등이 2개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1등 중에서도 요것이 평균이 83 똑같아요. 그죠? 83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인터넷 이 사람은 96점이고 요 2등의 83은 평균은 같지만은 인터넷의 점수는 84니까 이것이 2등이 된 이유는 바로 요 사람이 여기서 하나가 증가가 됐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증가.
그래서 이렇게 석차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서별 석차를 구할 건데, 부서별 석차는 우리가 순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합계 함수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부서별, 예를 들어서 부서별 여기 있죠, 그죠? 요 부서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비교를 해서 부서별로 비교를 합니다. 각각의 부서별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을 또 비교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석차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부서별로 석차를 구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 M3셀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는 하시고 sum 들어갑니다. SUM이죠. 더블 클릭하시고 비교하니까 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셔야죠. 다시 갖다 놓으시고 왼쪽 방향 키죠. 항상 배열 수식의 비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부서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서의 범위를 선택해 주셔야죠. 여기 선택해 놓고 Ctrl Shift 아랫방향 키 누르시고 F4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서가 같은 경우죠. 부서가 같은 경우 곱하기 그 다음에 또 비교하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또 갖다 놓으시고 또 여기 평균이 찍고 평균이 작은 것이 뭘까요? 작은 것이 순위가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여기 꺾기 표시하고 여기서 J3 찍고 Ctrl Shift 아랫방향 키 F4번 누릅니다. 그래갖고 다 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로를 닫고 요 조건이 만족한 부서가 같고 앞에 요 부서가 같고 여기죠? 부서가 같고 각각의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까? 전체 범위와 각각의 쭉 비교해야 되니까 D3은 요거죠, 그죠? 계속 비교가 돼야죠. 비교가 되는 것이고 요 범위는 그대로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래서 요거와 바로 요거를 비교해서 각각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하고 또 요거죠. 부서별로 또 각각의 평균이 작은 거 미만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죠. 작으면 뒤에다 플러스 1 하나 증가시킨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순위 함수, 랭크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배열 수식의 순위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 누르시고 됐고 Ctrl Shift 엔터 치시고 또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아래 더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부서를 선택해 주시고 또 여기 정렬 및 필터에서 오름차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있죠? 쭉 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기획실 중에서도 각각 평균별로 기획실은 82점이 1등이다, 80점 2등이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부서별로 정렬을 하면서 순위를 부서별로 구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끝났고 다음 것 여기 부서별 성적 시트를 가시면 재밌습니다. 먼저 우리가 라디오 버튼이라는 바로 옵션 단추를 만들어서 쭉 부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옵션 단추가 있어요. 그죠? 옆에는 그룹 상자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걸 넣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기 누르시고 바로 아래에 옵션 엑셀 옵션을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저는 옵션 단추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명령을 누르시고 요거 버튼을 누르셔서 옵션이니까 이응이란 뜻이죠. 그죠? 이응 옵션을 쭉 내서 가나다 순서로 되니까 옵션을 내려오시면 이응에 해당되는 게 옵션 여기 나오겠네요. 그죠? 옵션 나오죠. 그죠? 여기 옵션 단추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도구에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룹입니다. 그룹 쭉 올리셔서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그룹 쭉 올라가셔서 그룹 나오겠네요. 그죠? 쭉 내서 그룹 요거 그룹 상자 양식 컨트롤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죠. 이 두 개를 클릭해 놓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하면 여기는 하나는 양식 옵션 들어왔죠. 하나는 그룹 상자 들어왔습니다. 그 상자에서 요거 양식 옵션을 클릭하셔서 여기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Al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끌으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끌으시고 마우스를 놓으시고 됐죠? 요거를 좀 복사하겠습니다. 요 범위 이렇게 이동 범위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함께 누르시고 옆에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알맞게 또 마우스 놓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있는 그룹 상자 양식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지 마시고 하세요. 이렇게 안에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알맞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이름을 써야 될 건데 뭐라고 부서명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부서명을 선택하세요 하고 엔터 치시면 바깥에 찍으면 됩니다. 엔터 치고 바깥에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옵션 단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셔서 여기는 한글로 영어부라 쓰세요. 영어부 이렇게 또 요것도 똑같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텍스트 편집 가셔서 움직이면 안 되죠. 다시 텍스트 편집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는 홍보부입니다. 홍보부 계속해서 이것도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총무부네요. 총무부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 누르셔갖고 이렇게 하셔서 기획실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 이렇게 하셔서 요거는 전산실이네요. 전산실 이렇게 하시고 바깥에 클릭해 놓습니다. 그럼 전체가 하나가 됐어요. 그죠? 하나만 요 범위 요거 바로 볼까요? 그룹 상자 안에 넣어놨으니까 5개 중에서 버튼이 하나만 누르지 동시에 눌러지는 건 없습니다. 그죠? 이러한 버튼이 바로 우리가 무슨 버튼? 옵션 단추, 라디오 버튼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되는 것이 바로 요거 즉 요거 그죠? 그룹 상자로 범위를 지정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영업부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 그 결과값을 여기 H2 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업부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컨트롤 서식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 셀 연결하는 곳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를 H2 셀과 연결해 놓겠습니다. 확인. 그럼 다른 건 일일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클릭하면 2번, 3번, 4번, 5번 됐죠? 1번 바뀌죠? 2번, 3번, 4번, 5번 바뀐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부를 클릭하면 여기에 부서의 영업부가 입력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choose 함수를 선택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C3셀을 클릭해 주세요. C3셀을 클릭하시고 여기 FX 눌러서 choose 함수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C를 누르시면 영문 C를 눌러서 choose CHOOS 이걸 선택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요거죠. H2 셀을 클릭해 놓고 두 번째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영업부 여기서는 큰 따옴표를 시작 큰 따옴표 끝나는 큰 따옴표를 안 눌러도 자동으로 탭키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탭키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홍보부 탭키 이렇게 총무부 탭키 기획실 탭키 전산실 됐습니다.
바로 이 추주 함수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요 인수에 따라서 인수의 값이 1이면 첫 번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일 경우는 두 번째, 또 3일 경우는 요거죠, 세 번째, 그죠? 4일 경우는 네 번째인 기획실, 5일 경우는 다섯 번째 전산실이 자동으로 설정하는 추주 말 그대로 선택한다, 고른다는 뜻이니까 이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됐죠? 영업부 선택되어 있죠. 홍보부 바뀌죠? 총무부, 기획실, 전산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영업부일 경우 영업부의 인원은 몇 명이냐 이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성적 자료를 옮겨주시고 여기서 각각의 요거는 4번, 요거는 성명, 이렇게 요거는 부서, 요거는 인터넷, 각각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4번서부터 영역 지정은 다 영역 지정하셔도 되고, 우리가 빠르게 영역 지정하는 방법이 있죠. 4번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바로 M까지 갔죠. 그 다음에 아랫 방향키 누르면 벌써 영역이 다 지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을 누르시면 여기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름 만들기가 있어요. 그죠? 눌러주시고 왼쪽 열은 해제해 주시고 첫 행만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가 첫 행이죠.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4번의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죠?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여기는 워드로 이름을 만들어질 테죠. 그죠? 각각의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확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됐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눌러볼까요? 이름 상자, 부서, 됐죠? 인터넷만 영역 지정되죠? 그 이름이 평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PP, 됐죠?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이 지정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정돼서 여기 부서는 부서예요. 그죠? 부서의 이름이, 부서인 사람은 몇 명이 될까? 이름은 부서로 됐어요. 그죠? 부서, 그죠? 부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부서별 성적으로 오셔서 여기서 여기 클릭하시고 C9셀을 클릭하셔서 다시 여기를 클릭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서가 같은 것만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씩 더해주면 되죠. 이런 함수가 바로 우리가 는 하시고 sum 함수 들어갑니다. 배열 함수를 할 거예요. sum 이렇게 하시고 이걸 더블 클릭하셔서 또 우리가 비교하려면 어떻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셨죠? 가로 열고 먼저 부서는 미리 지정해 놨어요. 그죠? 우리 여기 부서를 지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부서 지우개죠. 부서가 뭐와 같으면 요거와 같아요. 그죠? 부서가 요거와 같으면 요 부서별 성적 느낌표는 여기 시트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걸 없애시고 그냥 영업부만 찍어도 똑같이 돼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C8을 찍어도 되고 부서별 성적이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 조건이, 이 조건이 만족하면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만족하면 1이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다시 1을 해서 1 곱하기 1을 해줍니다. 결국 하나가 증가되는, 같을 경우 true니까 참의 값을 하나씩 곱하기니까 하나씩 1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씩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칩니다. 나왔죠? 영업부 3명, 홍보부 5명, 총무부 4명, 기획실 8명, 전산실 5명. 이렇게 확인해 보는 우리가 배열수식 부서가 부서별 요거와 같은 경우에 가로 닫고 1고를 더해 곱해주면 그것이 합계가 되는 거니까 각각 부서별의 교육 인원이 나온다는 뜻이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평균의 점수, 그 다음에 최고 점수, 그 다음에 최저 점수를 구하는데 인터넷, 워드, 엑셀, DB, PP, 평균, 요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죠?
인터넷, 워드, 엑셀, DB, PP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줘요. 요 이름과 여기 있는 요 이름은 똑같죠? 그죠? 요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indirec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먼저 평균 점수를 클릭해 놓겠습니다. 평균 점수를 클릭하셔서 여기를 클릭해 놓게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평균 점수를 구하는데 요 전산실만, 그죠? 전산실의 인터넷의 평균 점수, 전산실의 인터넷의 최고 점수, 전산실의 인터넷의 최저 점수, 이렇게 구해줘야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끄는 방법으로 엑셀은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선택해 주시고 C12셀을 클릭하시고 평균이니까 맞다 는하고 average AV만 누르면 AV 나오죠. 두 번째죠. AVERAG를 더블 클릭합니다. 평균. 그 다음에 평균에서 또 평균 안에 if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시고 뭐와 같으면 될까요? 바로 부서가 요거 같으면 이렇게 되죠. 부서가 요거 같으면, 요거는 나중에 옆으로 끌 거니까 절대값 F4번 누르셔서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라. 같을 경우에 그 범위를 구하는, 같을 경우에 그 범위의 평균 어떻게 할까요? 요 인터넷을 찍어주면 안 돼요. 요것은 문자죠. 요 문자에 해당하는 것을 인터넷의 범위로 바꿔주는 함수가 이게 있어요. indirect. in만 입력하세요. in 바로 indirect 요거입니다. 텍스트 문자를 지정한 셀 주소로 돌려준다 이거예요. 맞죠?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 뭐를 씁니까? 바로 요거를 클릭해주면 돼요. 가로 닫고 가로 닫고 또 가로 닫고, 맞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자동 채우기 엔터를 사용해서 옆으로 쭉 그러면 값이 되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업부 다 나왔죠, 그죠? 홍보부, 총무부, 기획실, 전산실 됐습니다. 다음에 최고 점수는 max로 사용해서 max 함수로 사용해서 최고 함수를 구해줘. 최고 함수 여기 클릭해 주시고 는하고 m만 누르면 max가 나오죠. 더블 클릭하셔야 하고 또 비교해줘. 부서 아까 지정한 부서가 뭐와 같은다? 요거와 같은 경우 F4번 눌러서, 그죠? 같은 경우 참일 경우에 곱하기 하시고 또 indirect 함수 더블 클릭하셔서 요걸 클릭해 주셔야죠. 그럼 되죠? 가로 닫고 또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으로 쭉 끌어 놓으시면 되네요. 또 영업부 다 바뀌죠, 그죠? 홍보부, 총무부, 기획실, 전산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점도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 위에 맥스 함수처럼 구해 보겠습니다. min이죠. min 이러고 더블 클릭하시고 또 가로 여시고 여기 부서죠. 부서가 뭐와 요거에 같다. F4번 눌러서 하고 곱하기 한다. 바로 indirect 함수 사용한다. 더블 클릭하고 요걸 클릭하고 가로 닫아주고 indirect 끝났다. 가로 닫아주면 min 함수 끝났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상하네요, 그죠? 다 0이 되죠. 왜 그럴까요? 최저 함수 미니멈 최저 함수는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점수를 구하는 게 바로 미니니까 당연히 0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 범위가 맞지 않으면 0이 되니까, 그죠? 이건 상관없이 범위가 어떻든 간에 항상 이 값은 요 조건에 만족하자면 0이니까 어떤 값이 되도록 가장 작은 점수를 0이니까 당연히 0만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저 함수를 사용할 때는 아까 여기 최고 점수를 구했던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까 평균 점수 average if 들어갔죠. average if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어디 C14셀을 클릭하시고 요것을 요거 부서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는 하시고 다시 갔습니다. 민 요거는 맞는죠, 그죠? 최소값. 그 다음에 if가 들어갑니다. if 얘 부서가 바로 는하고 요거와 같은 경우 F8번 눌러주세요. 같은 경우에 indirect 이렇게 해줘야 돼요. indirect 인터넷 가로 닫고 indirect 가로 끝났죠? 가로 닫으면 바로 if의 가로가 끝나는 것이죠. 다시 가로 닫으면 최소값 min의 가로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Ctrl Shift Enter. 뭐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당연히 틀렸네요. 왜 틀렸는가? 부서가 이게 뭐 이게 왜 F 절대값을 또 안 줬네요, 그죠? C8에서 요거 F4번 이렇게 줘야죠, 그죠? Ctrl Shift Enter 이렇게 줘야죠. 그 다음에 다시 끌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업부 계산이 자동으로 멋지게 되죠. 홍보부 됩니다. 총무부, 그 다음에 기획실, 그 다음에 전산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요 5번이 나타나면 좀 번데가 없으니까 홈 탭에 가서 글자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니까 됐죠? 없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또 보기 탭에서 우리가 눈금선도 없애주시고 이렇게 보기에서 눈금선을 없애주니까 이렇게 멋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서별 성적 현황을 우리가 성적표 만들기를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판매일보 만들기를 해볼 건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